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최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기사가 있었는데요. 모 일간지에 실린 곤충으로 사료를 쓴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인류의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무려 5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먹는 고기를 위한 가축 사육과 사료 생산량도 늘어났고, 이 사료를 위해서 결국은 산림을 없애고 환경이 파괴된다는 건데요. 때문에 일부 환경론자들은 고기를 먹지 말자라는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따라온 것이 바로 곤충인데요. 오늘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곤충의 활용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곤충으로 사료를 쓴다. 좀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론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는 이제 산림을 없앤다는 것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습이 줄어든다는 것도 문제를 삼았거든요. 이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 소 같은 가축을 기르면 산림을 없애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게 소라든지 이렇게 반추동물이 끼는 방귀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그 메탄이 좀 나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결국은 공해가 좀 생긴다는 건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소방계 세금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저희들 이제 학교 환경 토론 수업에서 아주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지구 환경 교과서 같은 것인데요. 예. 지구 온난화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를 둘러싼 다양한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을 갖다가 소개한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 중에 소방계 세금을 물려서 소 사육을 줄이자는 아주 기발한 발상이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에 소방기가 엄청나게 기여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미국이나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등 국제 공동 연구팀이 최근 네이처 기후변화 학회지에 실린 자기들의 그 연구 결과를 갖다 실었습니다. 네. 소 같은 반추동물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인데요. 지구에서 메탄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산업체나 석탄, 자동차 아니다. 바로 소나 양 같은 반추동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들은 1년에 방귀나 트림으로 배출하는 메탄의 양이 이산화탄소로 환산한다면 거의 2.3 기가톤이나 된다고 해요. 네. 지구온난화의 18%가 메탄 때문에 발생한다는 거죠. 네. 소의 방귀가 어떤 이 산업체나 석탄, 자동차보다 더 안 좋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좀 걱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을까요? 2011년에 이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반추동물은 약 한 30억 마리 정도 된다래요. 네. 소가 14억 마리, 양이 11억 마리, 염소가 9억 마리, 들소가 한 2억 마리인데 문제는 이 반추동물의 그 숫자가 아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육류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가끔 소들이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납니다.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흰개미가 방귀로 내뿜는 메탄도 엄청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흰개미들이 배출하는 메탄이 연간 한 50.7 테라그램으로 지구에서 생산되는 메탄의 약 10%나 됩니다. 이제 그런데 말이죠, 소 같은 반추동물은 생산성이 사실은 굉장히 낮아요. 네. 이들을 먹이 위해서 재배하는 식량이 만만치 않거든요. 네. 이들을 키위의 지표 면적의 26%가 사용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당장 식량은 감산되거든요. 지금 현재 뭐 세계적으로 8명 중에 1명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인데, 즉 이렇게 이제 굶어 죽어가는 인구는 늘어나는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 계속 목초지를 늘려야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환경론자들의 주장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고기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지 말고 이 곤충을 사료로 하는 기술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료의 주 성분인 단백질을 곤충으로 대체를 하면 사료 재배를 좀 줄여서 산림도 보호할 수 있고 우리도 좀 마음 놓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2015년 11월에 곤충으로 가축사료의 단백질을 대체하는 프로테인섹트라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어요. 네. 프로젝트의 한 컨테이너에서는 닭의 그 배설물로 지파리를 수만 마리 키우고요. 다른 컨테이너에서는 파리가 깐 알에서 나온 구더기를 기릅니다. 그래서 이제 구더기가 자라면 압착시키고 건조시켜서 돼지 사료로 쓴다는 것이죠. 네. 좀 이렇게 되면 숲을 없애는 어떤 사료가 필요 없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환경에 해가 되는 가축 분뇨도 없어지니까 정말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제 빌 게이츠로부터 1,100만 달러를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곤충 사료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 케이프타운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 하루에 110톤으로 24시간 동안 병정파리 애벌레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애벌레는 저렴한 양식 어류용 사료로 판매한다고 하죠. 뭐 이런 건 또 많아요. 뭐 네덜란드 바헤닝 연대의 아르놀트 판 하위스크 교수는 2012년 유엔 식량 농업기구 보고서에서 식량 안보에서 곤충은 엄청난 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세계식량기구는 2014년 보고서에서 곤충은 물고기를 갈아 만든 어분 사료나 콩 사료를 25% 최대 100%까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곤충을 실제로 사료로 좀 사용을 하려면 생산성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덜란드 바닝대의 아르놀트 판 하위스 교수는 곤충의 생산성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닭은 몸무게 1kg을 늘리기 위해 사료를 2.5kg 먹어야 되거든요. 예. 뭐 돼지는 5kg, 소는 10kg을 먹어야 1kg을 살찌울 수 있다래요. 예. 그런데 귀뚜라미로 만일 사료를 준 다음에 몸무게 1kg 찌는데 먹이는 1.7kg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네. 거기다 귀뚜라미는 80% 이상을 먹을 수가 있지만 닭과 돼지는 절반 정도만 먹을 수 있거든요. 예. 소는 그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현재 가축의 사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콩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계 콩의 80% 이상이 사료로 좀 사용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에 곤충으로 사료를 대체할 수 있다면은 이런 콩들은 빈곤층으로 좀 보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곤충을 만약 정말 사료로 대체한다면 콩 사용량을 크게 줄 수 있거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난한 나라에 보낼 수도 있거든요. 네. 영국식품환경연구소는 이제 1헥타르 면적에서 1년에 콩 1톤을 수확할 수 있지만 곤충 단백질은 무려 150톤을 생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생산성 측면이나 비용 측면에서 아주 경제적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콩은 정말 기아의 허덕에는 저개발국가 국민들의 식용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네, 그런데 세계를 휩쓸었던 광우병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축의 부산물을 소와 양에게 먹여서 발생했던 질병이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어떤 형태의 동물 단백질도 가축에게 사료를 주지 말자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가축보다는 양식 어류에 주로 사용을 하고 있죠. 네. 다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의 프로테인 인섹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게 되면 돼지나 닭 사료로도 허용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그래요. 이제 보도를 보면은 과학자들은 곤충이 사료로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진화 과정에서 포유류와는 워낙 오래전에 갈라져서 사람과 동물과 같이 이렇게 걸리는 질병과 상당히 무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